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연말과 그리고 연초 시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당신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뭔가 이성과 동성을 꼭 구분하지 않고 그냥 타인들에게 풍기는 매력들을 외모나 성격, 반전 매력까지 모두 속속들이 좀 파헤쳐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변에 있겠지만 카드가 먼저 말하는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뭔가 이성적 호감이나 또는 꼭 이성이 아니어도 어떤 긍정 그리고 부정적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매력을 더 상승시키는 팁도 같이 담았습니다. 뭔가 요즘 이래저래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영상을 좀 올릴까 말까 좀 고민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께서 좀 기분 전환이나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일부가 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밖으로 막 향해 있던 좀 심란한 마음들을 본인 내면으로 좀 가져와서 위로가 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셔플은 다 따로 해서 카드 선택으로 바로 가주시고요. 번호는 랜덤이어서 꼭 번호 공개까지 같이 봐주세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평안한 연말과 연초 시즌 되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곧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연초 시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당신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또 호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매력을 더 잘 어필하고 올리는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타인들이 보는 1번 분의 외적인 매력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딱 느껴진 거는 되게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보여졌고, 근데 물론 매력의 평균이라는 거는 딱히 막 정확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런 게 매력이다. 또는 두세 가지 정도의 매력이 느껴진다면, 아님 가끔 한 가지도 겨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1번 분은 약간 좀 양파 같은 사람이에요.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매력들이 보여지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외모에 해당이 된다면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 잘생겼다 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목구비나 전체적인 외모를 좀 뜯어서 봤을 때 각각 매력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신기하게 좀 조화를 되게 잘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전형적인 미남이나 미녀라기보다는 조금은 개성 있고 매력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하나가 잘 조합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모르게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작은 느낌, 뭔가 옹졸한 느낌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고 뚜렷하다든지, 각자의 이목구비 자체가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든지, 근데 그게 또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합이 좀 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1번 분을 보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뜯어서까지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니크한 매력, 조화로운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1번 분은 누구 닮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독보적인 외적인 스타일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겹치지 않는 거죠. 이게 또 은근 어디선가 볼 것 같아도 막상 또 찾아보면 비슷한 사람이 더욱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본연이 가진 것 자체는 이제 다양한 매력이랑 유니크함이 있긴 한데, 꾸미는 거는 또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만 1번분은 어떤 컬러감이나 액세서리는 좀 다양하게 조화를 시키거나 시도는 해봐요. 그래서 상대들이 볼 때마다 뭔가 다른 외적 느낌을 받는 이유기도 하죠.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과하거나 너무 튀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과도 좀 조화롭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1번분이 가진 좀 독보적인 매력이나 스타일이 은은하게 좀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1번분을 가끔 좀 따라할 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염색이나 옷,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뭐 화장,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들이 보기에 1번분은 근데 뭔가 어두운 느낌보다는 밝고 순수한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귀여운 느낌도 있는데요. 근데 이 귀엽다는 거는 단순히 뭐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번분의 외모에서 귀여운 구석이 강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뭐 키가 뭐 작고 크고 체구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뜯어서 봐도 매력이 각각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레임이 귀여운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은근 1번분의 뭔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 아니면 코, 뭐 입, 아니면 손, 어떤 체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뜯어서 약간 한두 개가 좀 그런 귀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상대들이 보기에 잘 느껴진다라고 하고요. 이제 속으로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번분은 일부러 귀여운 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본연의 매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매력을 볼 건데 1번분은 외모도 그러하긴 했는데 성격 부분에서도 역시나 좀 오묘한 매력을 풍겨요. 그러니까 사실 외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시각적인 것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가진 뭔가 아우라나 평소 느껴진 이미지들로 인해서 더 그 부분이 강렬하게 느껴져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외모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사실 1번분은 외모에서 먼저 느껴지는 유니크한 매력보다도 성격에서 그게 먼저 느껴지고 그게 외적으로도 같이 좀 퍼져나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성격 부분은 솔직히 막 유하거나 막 부드럽거나 쉬운 느낌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털털하다든지 누구와도 잘 어울리다든지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1번분은 예술가적인 느낌도 있고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향도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는 상대들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단점이라는 게 아니라 1번분만의 독보적인 매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털털하고 막 착하고 유한 사람을 뭐 이제 대중적으로는 좋아하긴 하죠. 그래야 내가 편하잖아요. 근데 매력이라는 건 사실 별개긴 합니다. 뭐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이게 착하다고 그 사람이 막 이제 좋고 설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거는 물론 되게 좋은 덕목이지만 이게 뭔가 이성적인 매력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들도 보면 팬들이나 뭐 추종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의 성격이나 아티스트들의 성격은 그닥 좋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1번분의 성격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오해는 마시고요. 그냥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 독특하다는 말만 좀 여러 번 하는데 좀 풀어드리자면 1번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기복이 좀 있습니다. 언제는 좀 밝고 누가 봐도 기분이 막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통통 튀고 좀 흥분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막 급차분하고 조용하고 좀 저조해 보이고 예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정의 높낮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당연히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순간에는 좀 피로도가 생기고 이제 타인들이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든지 편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풍기긴 해요. 근데 그 성향으로 인해서 본인이 특별하게 잘하는 재주나 뭐 재능,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뭐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면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술가가 이런 예민하고 섬세한 덕분에 그만큼 훌륭하거나 뭔가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맥락이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1번분은 어떤 미지의 세계나 우주, 뭔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 보이고요.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이나 말을 가끔 내뱉고는 합니다. 그리고 좀 완벽주의적이고 세심한 편이라서 무언가를 만들 때 완성도가 높고 실력자이고 능력자이다라고 하거든요. 그치만 가끔 까다롭거나 따지는 게 좀 많아 보이는데 결국 그게 완성도를 나타내긴 하는 거예요. 또 감정 표현이나 감탄을 할 때 본연의 매력이 더 두드러지는 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거나 바라볼 때 특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1번분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기쁨을 느끼고 더 챙겨주고 싶어 한다고 해요. 의도적인 이기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순수해서 가끔은 좀 개인주의적이거나 또는 이기심이 나올 때는 있는데 그게 악의로 비춰지진 않고요. 저 사람 지금 저기에 좀 정신이 집중돼 있어서 주변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런 부분은 엄청 자주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 그리고 뭔가 어딘가 몰입되어 보여서 매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번분이 가진 또 반전 매력이 있는지 한번 봤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나이가 뭐 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바로 성적인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낀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 만난 연인이나 뭔가 지금 교류 중일 수도 있는 이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꼭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어도 많이들 좀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꼭 이성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동성 이성할 것 없이 느껴지는 1번분의 매력인데요. 아무튼 관능적인 매력이 있고 근데 첫 번째로는 실제 어떤 육체적인 매력이나 또는 이성적 교류를 한 사람의 대상으로는 어떤 화끈하고 좀 박력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분의 어떤 성별을 떠나서 그러니까 1번분이 뭐 남자든 여자든 조금은 낮저 밤이처럼 나오는 좀 다른 반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매력 있다라고 하고요. 꼭 그런 교류를 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1번분이 뭔가 좀 풀어지거나 술에 취한 모습이라든지 무언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관능적이고 섹시한 매력이 크게 좀 풍겨져 나와요. 좀 더 세세하게 보자면 착하고 좀 순한 모습보다는 가끔 1번분이 안 그러던 사람이 좀 화가 난다든지 뭔가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다 엎어버리고 막 추진력이나 결단력이 강해질 때 그 섹시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매력을 느끼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반전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1번분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그러는 것이 신선함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자주 그러면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1번분도 모르게 어떤 스킨십이나 터치가 발생을 할 때 상대들은 안 그러던 사람이 막 그러니까 좀 스파크가 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끊어냈거나 이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강단 있고 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애가 타거나 아쉽고 자꾸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강단과 단호함이 매력인 부분인 거죠. 아무튼 반전 매력 부분은 유독 조금 흥미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뭔가 1번분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꼭 뭔가 그런 막 연애적인 기류가 아닌 그런 호감 부분에서 좀 봤어요. 우선 호감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성이 일단 있다고 나타났고 근데 이 사람은 뭔가 혹여나 1번분이 연애를 하고 있거나 썸을 타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조금 이제 번외 사람들을 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상대방도 이미 연인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1번분에게도 호감도 동시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처럼 뭔가 제3자가 1번분 또한 상대도 있는데 호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분에게 뭔가 가끔 연락이나 좀 DM이 온다든지 헷갈리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딱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1대1의 느낌보다 다수 인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직장 내 사람이거나 뭔가 동아리, 울타리 환경 내의 사람이에요. 유독 1번분과 더 친해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다고 하고요. 웃기게도 질투심도 지금 갖고 있긴 해서 다른 사람이나 이성이 1번분과 대화하는 거는 또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리고 동성 중에서는
물론 당연히 1번 분과 가깝고 친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 외에 뭔가 호감보다는 어떤 배신이나 뭐 그런 거랑 좀 관련한 동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호감과는 좀 동떨어 있지만 이게 뭔가 이성 문제 좀 사이에 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거나 이전보다는 무뎌지긴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이제 1번 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떠올린다고 합니다. 상대가 배신한 사람이라면 그로 인한 어떤 죄책감이나 생각들이 많고 1번 분이 상대를 배신했다면 그로 인한 상처들과 좀 못다한 말이 많다고 해요. 아무튼 이거는 보여져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분이 뭔가 매력을 더 상승시키는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나타난 키워드는 여유로움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뭔가 잠시 멈춰서 나와 좀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좀 상기시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좀 여유로움에 해당이 되죠. 1번 분은 이제 앞으로를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완벽해야 하며 꼼꼼하고 예민한 구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정말 만족스럽고 완벽한 결과물과 상황을 만들어내고 또는 1번 분이 편할 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스스로 여유를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는 좀 운명에 맡기자.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물론 중대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마찬가지겠죠. 관계든 일이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특히 인간관계에서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특히 관계에서 조급하거나 뭔가 닥달하는 행위를 조금 멈추시고 내가 이미 누리고 받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살피고 감사함을 느껴주세요. 항상 부족하고 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쪽 1번 분의 매력을 좀 더 높이는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져오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좀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좀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막 그렇게 급하게 하고 완벽성이나 좀 확실함만 추구한다면 그게 나에게 이롭다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일은 어쩔 때는 조급하거나 완벽성을 추구했을 때 결과물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냈는지 그러지 못하지 않았는지 과거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어떤 사물이나 일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내가 가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좀 반감이 되거나 멀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나와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좀 이래저래 많이 좀 힘들거나 지쳐 계시다면 나를 좀 돌봐주고 쉬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가까워질 사람은 가까워지고 멀어질 사람은 멀어지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질 사람은 또 그렇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럼 1번 분의 매력을 스스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연말 연초 시즌도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연초 시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2번 분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성 동성할 것 없이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보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매력을 더 잘 어필하고 올리는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타인들이 보는 2번 분의 외적인 매력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크게 두드러진 매력은 바로 좀 지적인 느낌이에요. 외모로 이게 당장 어떻게 좀 풍겨져 나올까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뭔가 이목구비나 전체 외적인 스타일에서 나타나고요. 그게 뭐 자연스러움도 있겠지만 뭔가 딱 각 잡혀 있고 깔끔하다. 그리고 이목구비도 선명하지만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대요. 물론 이거는 어떤 예쁘다 잘생겼다의 기준은 아니지만 이목구비가 균형이 잘 맞고 대칭인 느낌이 강하고 많은 표정 변화가 있기보다는 좀 변화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 차분한 느낌의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외모로는 딱 단정지어 설명하기는 조금 이제 전달이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2번분은 얼굴 자체나 외모가 뭔가 풍기는 느낌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 강렬해요. 물론 이 부분도 외적인 부분에 해당되긴 하겠죠. 스타일도 막 밝고 튀는 컬러보다는 좀 어둡고 톤 다운된 뭔가 블랙이나 네이비, 그레이, 딥톤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리고 즐겨 입는 편이라 그런지 뭔가 신뢰가고 이지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연예인으로 치면 그러니까 아이돌이나 화려한 아티스트들보다는 배우 쪽이 좀 더 가까운 이미지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가지런하고 뭔가 분위기 있고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계속 봐도 뭔가 질리거나 하지 않고 취향이 막 크게 타지 않고 다수의 취향에 맞을 수 있는 외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키는 큰 편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만약 실제로 크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에 실제 키보다 커 보이고요. 비율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화장이나 꾸미는 것이 화려하지 않고 이제 뭔가 연한 편에 속하고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나 환경에 맞게 딱 필요한 만큼 간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일관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2번분만의 개성이 또 있습니다. 뭔가 매일 스타일이 바뀌고 막 화려하다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개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개성이라는 게 뭔가 그 사람은 딱 떠오르는 색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분에 뭔가 하나의 고정된 스타일,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입는 뭐 옷이 있다든지 화장이나 향수처럼 뭔가 2번분 하면 떠오르는 색상이나 향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뭔가 2번분이 다른 스타일이나 튀는 걸 해보면 어떨까 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외적인 느낌에서 보여지는 직업은요, 뭔가 선생님, 법조계 사람, 공무원, 회계사, 뭐 사무직원, 뭔가 이런 직업 느낌의 스타일이 좀 보여지긴 해요. 물론 요즘은 다양하게 입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직업을 말씀드렸고요. 이처럼 뭔가 이번 분이 일관되게 고집하는 스타일이나 화장법, 외모 느낌이 있다 보니까 상대들한테도 그게 잘 느껴지고 이번 분만의 고정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보다 변화가 크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그게 바로 이번 분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번 분의 성격적인 매력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분은 성격적인 매력에서 뭔가 외모보다 더 깊이가 느껴지는데요. 그건 바로 정이 많고 사려 깊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그걸 노력해도 상대들이 못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인들은요, 그걸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분과 마주쳤거나 스쳐 지나간 사람들마저도 뭔가 기억에 생각보다 오래,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고 지내나 라면서 막 내심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타인들을 잘 챙겨주고 좀 연민이 강해 보이는 이번 분을 보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무 냉정한가? 이기적인가? 라면서 좀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분이 좀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다만 남들은 그렇게 잘 챙겨주고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정작 이번 분 본인은 잘 못 챙기거나 가끔 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그 부분이 더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토극적이거나 뒤로 빼지 않고 나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좀 앞장설 때도 있고 리드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목적이나 의도는 달라요. 이번 분이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또는 막 눈에 띄기 위해 리더가 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뭔가 챙겨주려는 주도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타적인 마음, 연민, 뭔가 보호자의 심성에서 나타나는 선택인 거예요. 뭔가 좀 말씀만 드려도 따스함이 좀 느껴지는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에 대한 정도 많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이번 분은요. 그로 인해서 뭔가 자신이 하는 일이나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도 어떤 열기라고 해야 할까요? 열정이 느껴지고 좀 바빠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도 잘 챙기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이미지가 좀 비춰지고요. 저 사람은 몸이 2개여도 부족하고 막 하루 24시간으로도 부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본인이 바빠도 남들을 어떻게 저리 챙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일이나 생일을 챙겨주는 걸 좋아한다든지 뭔가 꼭 이번 분과 엄청 가깝거나 친하지 않아도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뭔가 그 부분이 오히려 저 사람은 너무 바빠 보이거나 남들을 챙기니까 뭔가 개인적으로는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서 다가가기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 분이 인맥이나 친구들을 좀 더 만들고 싶으시다면 먼저 또 손을 내밀어 보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가한 척이나 심심한 척 티내 보셔도 좋아요. 그럼 좀 벼르던 사람들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상대들은 이번 분이 가정적인 느낌이라고 했듯이 연애를 하고 있거나 또는 하게 된다면 되게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길 것 같고 실제로도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약간 좀 일편단심 민들레, 좀 지고지순한 사람일 것이다. 결혼 상대로 매우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꼭 화려하고 튀고 뭔가 독특한 매력만이 최고가 아니라요. 안정적이고 아늑한 느낌, 평안한 집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뭔가 인연이 닿았거나 멀어진 사람들도 많이들 이번 분을 좀 그리워하고 있고요. 잘해준 것을 좀 곱씹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늦었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번 분 스스로보다 상대들이 여운을 좀 오래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의 반전 매력이 있는지도 보았는데 사실 반전 매력 같으면서도 원래 매력이기도 한데요. 원래 매력과 반전 매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거는 상대들은 이번 분의 속을 모르겠대요. 좀 비밀스러운 매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저 표정과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상대들로 하여금 물음표를 계속 만들게 하는 이번 분입니다. 분명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편안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인데요.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근데 또 들어주기는 엄청 잘 들어줘요. 가끔은 이번 분은 상담가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뭐 힘든 건 없는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분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속 시원히 좀 물어볼 텐데 그것도 아니면은 더 답답할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좀 깊은 호소와도 같은 사람이고 좀 비밀스러워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치 내가 다가가면 이번 분이 제자리에만 있어도 가까워질 텐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다가왔는데 거리가 아직도 똑같다든지 분명 우리 속내도 터놓고 얘기도 오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만 말하고 이번 분은 조용했거나 어느 정도 말한 것 같아도 그 이후로 그게 연결되거나 지속되는 느낌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전 매력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게 좀 매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매력 자체가 비밀스럽다라는 거는 친해지거나 가까운 사람은 그만큼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라고 한들 이번 분 취향이 아니라면 마음의 문을 막 활짝 열지는 않다 보니까 연애를 지금 하고 있든 아니든 연애 시작이 남들보다 좀 더디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성이어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막 술 먹자 부르거나 연락을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중성이 매력이긴 한데 관계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옅은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뭔가 이번 분이 마음을 정말 여는 소수는 굉장히 또 깊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이번 분이 뭔가 비밀 얘기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사람은 진짜 적고 아니면 진짜 한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번 분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뭔가 이게 꼭 뭐 연애적인 관심뿐만 아니고 그냥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봤고요. 먼저 이성 중에서 이번 분에게 비밀스러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번 분이 현재 그 사람이 본인에게 호감이 있거나
막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거예요. 물론 2번 분이 둔감해서 그러기도 하고 다수를 챙겨주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겠죠. 아무튼 2번 분을 나름 지켜보고 관심 있어서 뭘 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이성이 있고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총 알고 지낸 시간들에 비해서 빠르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단계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걸 표현하거나 말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색했을 때 2번 분이 반응이 좀 철벽이거나 거절할 것 같은 느낌도 내심 들고요. 근데 이 마음은 뭔가 표현은 아직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도 사라지지 않고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직접 말하고 표현은 하게 될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좀 걸릴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동성직을 보면 본인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동성들이 이번 분에게 호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호감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호감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번 분은 타인들을 챙기기 위해서 앞장을 서거나 뭔가 솔선수범, 좀 귀찮은 일을 감수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동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런 행동력으로 인해서 남들은 좀 편하다는 거고 그로 인해 4번 분에게 신의를 갖고 그러니까 뭐 저 사람 괜찮다라는 생각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서 자기한테 나쁠 게 없고 믿을만 하고 또 친하면 솔직히 자기들이 편한 게 있잖아요. 다만 여기서 좋은 점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대신에 2번 분은 종종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뭔가 필요한 걸 받고 나서 보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뭔가 늘 혼자 하는 기분이 든다든지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동성들이 많이들 좋아하지만 스스로를 잘 못 챙길 수도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번 분 좀 본인을 위해서 가끔은 좀 적당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번 분이 뭔가 본인의 매력을 더 상승시키는 팁을 드려볼 텐데요. 가장 크게 나타난 거는 바로 욕구예요. 근데 뭐 욕구는 다양한 부분에 해당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는 결국 2번 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번 분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도 좀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언적인 부분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그렇지만 타인을 위하느라 본인의 욕구를 좀 억압하는 성향이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2번 분에게 뭔가 욕구란 약간의 일탈이 될 수도 있겠어요. 본인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이 많아서 잠에 못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지? 뭔가 후회하거나 뭔가 놓친 기회들이라든지 답답한 마음들로 인해서요. 그건 전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의 것을 택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해서 선택하거나 또는 배려랍시고 해줬다가 뭔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상처였던 순간들 그리고 뭔가 내가 가진 이미지나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진심으로는 우러나오지 않았던 선택들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었을 거고요. 근데 충분히 이번 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 기대에 부응해서 선택할 필요도 없고 또는 너무 남을 위해 택할 필요도 없고 다수를 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좀 들여다보고 명확히 알아차리고 결정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내키지만 해야 하고 안 그러면 나쁜 사람이거나 뭔가 이기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은요. 뭔가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겠지만 이번 분은 좀 덜어내셔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이성적인 매력을 떠나서 그냥 사람의 매력이라고 보았을 때 이번 분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기쁘게 행동했을 때 좀 더 밝은 기운이 나타날 거고요. 특히 요즘 이전에 비해서 어떤 권태감이나 지루함, 열정이 식어 있었다면 그 원인이 제가 드린 조언일 수 있습니다. 반짝이던 눈빛이나 열정들을 다시 되살리고 싶다면요. 그럼 이번 분의 매력을 스스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연말 연초도 마음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시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3번문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동시에 뭔가 나에게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3번문의 매력을 더 잘 어필하고 올리는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타인들이 보는 3번문의 외적인 매력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좀 판무파탈, 온무파탈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을 떠나서 외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은 뭔가 깊이나 무게감이 좀 다르고 동시에 뭔가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물론 외모만 보고 그거를 막 나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나 이성들에게 풍겨지는 외모와 스타일이 약간은 좀 섹시한 느낌이 강하고요. 동시에 뭔가 도도한 표정이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고는 이 사람 좀 쉽겠다 이렇게 다가가기는 좀 어렵고, 나랑 말도 안 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3번분의 외모나 스타일도 한몫을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는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3번분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약간 3번분은 인간관계에서 페르소나가 좀 다양하거든요. 물론 그로 인해서 얼굴이 막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옷 스타일이나 나를 치장하는 부분이 좀 격차가 벌어집니다. 3번분이 만약 연애나 썸을 타고 계시다면 그런 이성 상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 친구, 동성 친구, 동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나눠진 관계에서 본인의 외모도 많이 다른 편이라 각각 느끼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사실 오히려 좀 관계가 깊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요, 이제 3번분이 매력은 분명 많지만 그렇다고 막 어렵거나 도도한 사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3번분의 날카롭고 섹시한 느낌이 먼저 와닿기보다는 저 표정이나 외적인 스타일이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3번분이 은근 여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들은 보호 욕구가 좀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낯설고 잘 모르는,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좀 도도하고 날카로운 느낌, 그리고 반응이 적고 말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측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3번분은 좀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약간 예쁘장한 뭔가 잘생긴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 외에 또 기가 눌린다든지 약간은 무섭다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3번분에 대해서 상대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근데 표정이나 스타일, 외모에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해맑고 밝은 미남, 미녀보다는 퇴폐적이거나 어두운 느낌의 미남, 미녀일 수 있어요. 훈남, 훈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판무파탈, 온무파탈을 예를 들은 겁니다. 근데 막상 3번분이 스타일이나 화장 등을 옅게 한다든지 밝은 톤을 쓰면 생각보다는 되게 순해 보이고 수수해 보여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상반된 모습에 오잉? 이 사람의 진짜 스타일이나 모습은 뭐지? 라면서 호기심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분은 이것저것 시도하고 싶은 스타일은 많은데, 근데 솔직히 좀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스타일을 바꿨을 때 오는 피드백이나 남들 평가에도 좀 신경 쓰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아무튼 이처럼 외모나 스타일이 뭔가 관능적이고 도도한 3번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간혹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결국 그것이 궁금증을 만드는 매력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분의 성격적인 매력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사실 성격은 앞서 외모와는 좀 많이 다른 텐션과 느낌이에요. 물론 그게 엄청 밝고 활발한 느낌으로 상반된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성실하고 좀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의 로봇 수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3번분은 생각이 매우 많아요. 근데 그게 매력이라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3번분 본인은 나는 왜 이렇게 막 생각이 많고 소심하고 답답할까? 남들은 그렇게 막 쉽게 잘하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난 뭐가 그렇게 어렵지? 라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타인들은 그런 내막이나 내면까지는 다 알아차려주지는 못할 수 있지만 매력적인 부분은
솔직히 외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덜 성실하거나 좀 막 여유 부릴 것 같은데 막상 본인 하는 일이나 맡은 것은 매우 열심히 하고 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더라. 그리고 누가 안 시켜도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3번분에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성격이 급하거나 충동적인 사람들은 매력을 더 느낀다고 해요. 또 보기보다 경제적인 것, 계획적인 부분에 꼼꼼하고 아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프로 정신이라든지 전문의식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도 매력이 두드러지고요. 이거는 결국 3번분이 좀 복잡하고 생각이 많긴 해도 지금 그런 매력을 만들어낸 성격이기도 하니까 어쩌면 강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끔 누군가는 과하게 신중해서 고민이 많고 좀 더뎌 보인다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매력인과 동시에 약간 좀 조언을 좀 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근데 만약 본인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하는 게 낫다면 그게 맞긴 한데요. 앞서 말했듯이 좀 성미가 급한 사람이랑 같이 있거나 속도가 빨라야 하는 거라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보완해도 좋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급하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3번분이 좀 완성도가 높고 실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오래 보면은 옆에 두기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성격이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말을 좀 조심하고 정제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점과 그러니까 말이 많은 편은 아니고 도도한 느낌은 있지만 한번 입이 뚫리거나 또 편해지거나 또는 일을 위해서 또 자신이 발표나 말을 해야 할 때 여기서 매력이 좀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이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말을 조심하고 정제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말이 많은 편은 아니고 도도한 느낌은 있지만 한번 입이 뚫리거나 또는 편해지거나 또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발표나 말을 해야 할 때는 여기서 또 매력이 급증합니다. 앞서 외적인 거는 제한적인 매력이라면 이제 3번분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게 됐을 때 좀 논리정연하거나 정돈된 말솜씨에서 뭔가 저 사람 저렇게 말을 잘했었네, 몰랐네, 똑똑하다 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쉽게 살 수 있고 상대가 기분 좋은 말이나 칭찬도 곧잘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고 그전엔 말수가 많이 적어서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빨리 관계 발전을 원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조언을 참고해주세요. 가끔은 타이밍이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분에 반전 매력이 있는지도 봤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반전 매력은 생각보다 가진 매력이 많다는 점이 반전 매력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이미 드러나는 매력도 강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이상 자체를 더 많이 알아내기는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누구나 외적인 매력을 갖기를 원하고 쉽게 가질 수 없는 건 맞지만요. 외모의 매력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결국 얼굴만 뜯어먹고 살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깊이가 생기면서 관계를 시작하거나 지속되고 오래 유지되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3번분에게 좀 어려워 보이고 앞서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매력을 느끼고 다가온다든지 그래도 뭔가 그게 발전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3번분이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은 많은 노력을 했거나 정말 적극적으로 와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처럼 뭔가 반전 매력, 성격적인 매력을 상대들이 알아차리기까지는 오래 걸리고 잠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같은 겨울에 꽝꽝 언 호수 안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듯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3번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나 매력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차갑고 도도하더라 라고 또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죠. 사실 3번분은 진짜 순수하게 가진 매력들에 비하면 외모는 굉장히 일부입니다. 3번분의 대화법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식은 남들과 좀 달라요. 무언가 말을 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머리에 마치 본인만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하고요. 이런저런 경우의 수도 있고 또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뿌리들이 또 자라나서 생각을 해보고 그때 본인만의 생각이나 결정을 입 밖으로 표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말하기까지 오래 걸리겠다, 너무 느리겠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순발력이 엄청 높거나 빠른 건 아니어도 생각보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세밀한 편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나 통찰력이 높은 편이고 예리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는 지켜본 다음에 유리할 때 움직이는 영리함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정말 가깝거나 3번분의 마음을 오픈시킨 사람들은 3번분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볼 겁니다. 3번분이 똑똑하고 중요한 게 뭔지 잘 짚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경제관념이나 이득을 취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또 잘 알고 있다 보여지고, 이거는 좀 흔한 매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3번분에게 뭔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모두 보았고요. 먼저 이성 중에서는 현재 뭔가 친구 사이 중에서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직 이성적인 호감이 강하기보다는 친구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감은 호감인데 다른 쪽의 호감보다는 인간적인 호감이 강하고요. 오히려 3번분이 본인이랑 친분이 있는 지인 중에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대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친구의 선을 넘고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친구 사이로 잘 지내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좀 있죠. 지금은 근데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나중에 타이밍에 맞게 관계를 도모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아니어도 뭔가 3번분에 대해 궁금하거나 호감이 있는 이성은 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다 막 세세하게 들여다본 건 아니고 주요 인물이 나타난 듯 합니다. 혹여나 호감이 생겨날 인물이 있다면 아예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에 알고 지낸 사람과 지인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성 중에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3번분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쪽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이고요. 근데 사실 그냥 사람 대 사람보다도 뭔가 일적으로 그 울타리 내에서 본분에 맞게 연결된 사람인데 뭔가 3번분이 마음에 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동료일 수도 있지만 상사, 선배, 사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동성의 사람이 3번분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오래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애정하거나 잘 챙겨주면 떠나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름 상처가 있는 상대분이고요. 그래서 큰 변수가 없고 3번분이 같이 함께 해준다면 그 이상 더 잘해줄 수 있고, 실제로 3번분도 사회적 이득이나 보상이 커질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혹여나 멀어질 일이 생기더라도요, 이분과는 연락을 끊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계속 같이 함께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분의 매력을 좀 더 상승시키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좀 두드러진 거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선을 넘는 건 무례한 거고 안 좋은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사실 무례한 건 무례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을 넘으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험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관계에서 말입니다. 뭔가 혼자 다 감내하거나 숨기거나 참아내는 것보다는 변화가 좀 필요해 보여요. 물론 원래 3번분의 매력 또한 흔치 않은 매력이긴 하지만 그 매력 자체를 앞서 말했듯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를 가두는 그 철장과 울타리, 선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더디고 덮여 있다 보니까 선을 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 선은 내가 좀 더 과감해지거나 먼저 말을 걸어보거나 다가간다든지,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막 효율적인 얘기만 아니어도 불필요한 말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연락을 먼저 또 해보거나 만나보는 것들, 이런 식의 선을 넘는 것 모두 포함입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자신의 프레임에 가두다 보면 3번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즐기기 어려울 수 있겠죠. 보통 나중에 나이 들고 막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시도하는 행동에서 이런 용기나 과감함을 좀 길러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루하루 좀 미션을 주면서 해보셔도 좋고요. 뭐 그로 인한 만족감, 성취감을 얻으셔도 좋아요. 앞서 말한 부분이 인간관계적 부분이라 사람에 대한 부분에 미션을 주어도 좋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나 행동에 미션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그것도 마치 일 마냥
또는 막 성실하게 막 부담감을 주면서 강박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뭔가 흥미로운 도전과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3번분의 매력을 스스로 알아주시고 연말 연초 시즌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연말, 그리고 연초 시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4번분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동시에 뭐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보고 마지막으로는 4번분의 매력을 더 잘 어필하고 올리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인들이 보는 4번분의 외적인 매력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친절해 보이고 부드러운 미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호 중에서 가장 좀 인상이 좋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누구든 웃는 얼굴이 무표정보다는 부드럽고 인상은 좋아 보이는데 잘 안 웃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4번분은 평소에도 약간 웃상이거나 부드러운 이목구비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얼굴을 가졌고 반면 스타일은 좀 클래식하지만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약간 4번분은 아직 성격적인 매력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실제로도 좀 친절하고 상냥하며 타인을 위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비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성으로 인해서 외적인 부분도 같이 아름다움이 좀 드러나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뭔가 본인을 위한 투자라고 해야 할까요? 피부나 미용, 옷 같은 것에 나름 좀 신경을 쓰시는 분이에요. 물론 뭐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자기 관리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젊음을 추구하고 또래에 비해서 영한 좀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게으르거나 막 그래 보이는 외관을 본인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고 또는 날씬하고 스타일로 좀 세련되게 보인다든지 특히 본인이 하는 일에서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는 스타일링도 잘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성들이 좀 매력을 느낄 만한 외모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처음 봤을 때 호감이 생기고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미남 미녀를 뜻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좀 인상이 좋고 호감형이기 때문이고요. 잘 미소 짓고 웃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드물겠죠. 그래서 4번분을 이제 막 알게 되거나 마주친 사람들은요. 다 호의적인 마음과 좋은 기억으로 대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매력을 받지만 4번분의 배려가 외모에도 잘 드러난다 보여지네요. 그리고 4번분의 성격적인 매력을 말씀드릴게요. 성격 부분은 앞서 외적인 부분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고요. 뭔가 조심스럽고 고요하며 느긋한 느낌이 있습니다. 4번분은 조급하지 않고 차분한 매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주변에 폭풍이 불어도 그 중심에서 무게를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뭔가 궁금해지고 이 사람은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또 끈기도 있어서 뭔가 시작하면 끝까지는 의지가 있는데 이 또한 성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해나가는 사람이고요. 튀려고 애쓰지 않고 실제로도 엄청 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무난함에서 오는 편안한 매력이 있습니다. 약간 색상으로 치면 흰색이나 회색 같은 뭔가 튀진 않지만 무난하고 편안한 무채색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애써 드러내거나 계산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 사람을 좀 애태우는 면이 또 있대요. 성격에 관능적인 매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막 나는 상대를 유혹할 거야. 막 넘어오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에 보여지는 매력이 아니고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애태우고 안달나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4번분이 애초에 느긋하고 좀 여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들이 좀 조급하고 또는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상대들 마음에 불을 지피고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린다든지 하는 겁니다. 4번분은 성격적으로나 말로나 행동 같은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어필되는 이런 뭔가 은은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설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 상대방들이 어장을 막 당했다든지 밀당을 당했다고 사실 느낄 수도 있고요. 분명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4번분의 호의와 친절일 뿐이었다든지 잘 웃어주고 챙겨주니까 그런 오해들을 할 수 있고 4번분도 조금은 당혹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4번분에게 호감을 가져서 챙겨주고 연락하고 그런 사람들을 4번분은 굳이 철벽치거나 단호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좀 애매해도 답도 해주고 받아주고 막 거절하지는 않다 보니까 상대들이 그게 조금 오케이 사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됐든 그게 상대들이 느끼는 4번분의 매력이긴 하지만 4번분이 뭔가 오해를 사거나 그런 적이 많아서 좀 피곤했다면 좀 더 선을 긋는 편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4번분도 은근 그런 상황을 좀 즐길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4번분이 가진 반전 매력이 있는지 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4번분의 반전 매력은 바로 그냥 반전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밝음과 어두움이 극명하게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4번분은 앞서 말한 매력에서는요. 친절하고 상냥해서 그러니까 뭐 마냥 밝은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부드러운 차분한 매력에 좀 더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능동적이고 행동하기도 하는 반면 때로는 조용히 받거나 수동적인 상태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분명 했는데 다르게 한다든지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는다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거를 막 수락하거나 뭐 부탁을 들어줄 것만 같은 사람인데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냉정한 모습도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착해 보이는 이미지인데 어떤 냉철함과 차가움, 강단 있는 모습 한 방울이 바로 4번분의 반전 매력에 해당합니다. 늘 웃고 화도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정색하고 말하면 오히려 좀 더 무섭고 막 카리스마 뿜뿜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번분이 은근 팬이라고 해야 할까요? 4번분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4번분과 꼭 친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좀 덜 친하거나 자주 교류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뭔가 4번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길래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라면서 신기해하는 게 바로 또 반전 매력입니다. 알게 모르게 4번분 주변에 지지자, 사람이 많은 거죠. 아마 4번분이 뭔가 인지도를 얻어야 하는 직업을 만약 하신다면 또는 하실 거라면 되게 도움이 되는 매력인 거죠. 4번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파만파 좀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4번분에게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보았는데 이거는 뭐 동성, 이성, 뭐 인간적인 호감, 연애적 호감 다 따져서 한번 보았습니다. 먼저 이성 중에서는 현재 기준 강한 이성적 측면의 호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직장이나 어떤 모임이나 취미 활동 내에서 교류하는 사람인데요. 좀 더 같은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질 수 있음을 좀 보여줍니다. 뭔가 그 부분에서 4번분과 잘 통한다. 4번분은 그에 대해 잘 알고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한 이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이성적 호감까지 막 발전한 상태는 아니어도 충분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꼭 그렇지 않아도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좀 가까운 이성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나눌 수 있는 대화도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 가치 있는 대화나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사실 4번분도 애초에 신중한 성격이 있고 느긋한 편이라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교류를 선호해서 이런 상대방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는 천천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울타리상 거리감이나 선이 좀 존재하고요. 이 사람과는 취미 쪽으로 같이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데이트를 추후에 좀 잡아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동성에서는 뭔가 4번분을 되게 애정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단순하고 가벼운 호감보다는 깊은 애정이라고 해요. 그만큼 4번분을 아끼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의 것을 많이 내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만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안지 얼마 안 되었어도요. 초반부터도 4번분을 아무 이유 없이 애정하고 예뻐하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뭔가 이용하려 하거나 다른 속내가 있지 않고요. 순수한 애정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옆에 좀 오래 두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4번분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어 하고요. 이런 사람은 사실 살아가면서 쉽게 만나기 좀 어려운 스타일이잖아요. 다만 4번분도 남들을 잘 챙겨주는 편이라서 이런 사람이 또 옆에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애초에 4번분도 남들을 좀 잘 챙겨주는 편이기도 해서 이런 사람이 또 옆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과는 뭔가 감성적인 이야기나 예술에 대한 대화도 잘 통하고요. 그냥 일상수다도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에요. 다만 뭔가 4번분이 먼저 연락하거나 보자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문 듯해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한번 먼저 연락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4번분의 매력을 좀 더 상승시키는 팁을 드려볼게요. 가장 크게 나타난 키워드는 자존감입니다. 4번분은 본인이 남들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본인에게 좀 더 엄격해요. 사실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사실 마냥 관대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여기서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 4번분은 남들을 잘 챙기고 배려심 있고 친절한데 속으로는 남들의 좀 문제점도 보이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건 그거고 남에게 피해주거나 내 감정을 막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편인 거죠. 근데 그 엄격함이 나에게는 더 심하게 발동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극적이거나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또 스스로 가끔은 우울감도 느끼거나 무기력한 기분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정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 생각하기도 합니다. 4번분이 이제부터는 나에게도 좀 자비로워지고 동시에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유해져도 좋을 듯 해요. 원래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은 착하고 좋기도 하지만 내가 배려를 받고 싶어서 그만큼 더 배려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처럼 4번분도 내가 배려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더 그렇게 애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야.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그 본질이 막 관대함보다는 엄격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타인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가끔 올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번분의 고요하고 차분한 신중한 거는 매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크게 뜯어 고칠 것까지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약간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 좀 덜 엄격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못할 때도 있는 거지. 완벽할 수만은 없다. 또는 가끔 말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상대방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좀 더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꼭 타인이 느끼는 매력을 떠나서 스스로도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예요. 진정성 있는 미소와 웃음도 더 드러나겠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나 활동, 글을 쓰셔도 좋고 어떤 목적을 위하기보다 정말 본인이 빠져들 수 있고 좋아하는 기호를 조금 더 드러내보세요. 그럼 4번분의 매력을 스스로 좀 더 알아주시고 이번 연말과 연초 시즌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시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5번분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뭐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보고 마지막으로 내 매력을 좀 더 잘 어필하고 올리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인들이 보는 5번분의 외적인 매력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크게 좀 두드러지는 부분은 화려하고 포스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5번분은 뭔가 가장 튀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아닌데, 나 평범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심 어느 정도 사실 인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어떤 외모나 스타일 자체가 막 화려하고 튄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아우라가 좀 사람들에게 넓게 퍼지고 뭔가 키나 체격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이목구비의 어떤 부분이 자기 주장이 강한데 그게 밖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평소 웃음이나 행동, 목소리에서 독특함이나 눈길을 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뭔가 확실한 거는 매력이 좀 상당해요. 다른 분들도, 물론 다른 번호 사람들도 각각 다른 매력이 있었지만 5번 분은 좀 더 대중적이기도 하고 다수에게 넓게 매력을 좀 퍼뜨릴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한 명 한 명, 나 이 사람한테 막 매력 어필할 거야 라면서 저격하지 않아도 그냥 뭐 워낙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5번 분을 본인의 시야 안에 두고 지켜본다든지 몰래 속으로 궁금해하거나 그냥 대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5번 분은 그걸 잘 모르더라도요. 그래서 사실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고 약속을 잡고 얘기하고 뭔가 술 한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5번 분이 막 쉽거나 만만해 보이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포스가 있습니다. 뭔가 대장이나 리더 같은 포스를 풍기고 근엄, 진지한 느낌도 때론 납니다. 5번 분은 화려한 분위기나 스타일로 인해서 가벼울 것만 같을 수 있지만 사실 전혀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저 다채로운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5번 분의 표정이나 외적인 느낌이 사람들에게 좀 기를 누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5번 분을 처음 본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첫인상에서 뭔가 기선제압을 당하는 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강렬한 외적인 느낌을 가진 듯 합니다. 그만큼 매력도 좀 상당하고요. 근데 의외로 5번 분은 그런 외적인 느낌을 좀 태생적으로 좀 갖고 있는 거고, 좀 오히려 순수한 성향으로 인해 그런 거라서 외적인 부분만큼 성격이 이게 막 직결된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성격이 막 강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알고 보면 좀 순둥순둥한 면도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선입견을 안 가져주면 좋겠지만, 뭔가 뭐 남들이 보기에 어떤 뭐 화장이 팍 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타투를 온몸에 뭐 많이 했다고 해도 실제로 그 안에는 여린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분의 성격적인 매력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성격적으로는 앞서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순수하고 솔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는 좀 덜 되긴 했는데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도 좀 잘 알고 있고요. 남들에게 실제 표현도 잘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문스럽거나 막 숨긴다든지 뭐 비밀스럽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덜 하고요. 물론 다 말하지 않고 숨기는 듯한 은밀함이 또 매력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5번 분은 그런 성격은 사실 크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분의 진솔함이 사람들이 가장 매력있다 느끼는 특징이에요. 뭔가 자존심이 남들보다는 크게 세지 않은 편이고 좀 속 시원한 상황이나 대화를 좋아하고 답답한 상황, 답답한 사람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5번 분 성격상 속이 엄청 터질 거예요. 차라리 좀 어설프다든지 완벽하지 않아도요. 그냥 서로 속 터놓고 얘기하고 뭔가 문제로 인해 다툰다면 차라리 다투더라도 정면 돌파를 하고 해결하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요즘에는 특히 자기 생각을 잘 말 안 하거나 뭔가 문제 상황에서 그냥 회피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에는 5번 분 같은 사람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사이사이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회피하지 않아주니까 세상이 완만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5번 분의 그런 면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대단하다 느끼고 매력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라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5번 분 입장에서도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워요. 근데 5번 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답답한 걸 좀 안 좋아하고 문제를 푸는 것을 좀 더 선호하고요. 서로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련이 남거나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행동은 좋아하지 않고요. 이제 좀 비교적 좀 진취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5번 분의 반전 매력은 뭐가 있는지 봤는데 끝까지 해내는 끈기라고 합니다. 뭔가 앞서 말한 회피하지 않는 성향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파장된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이거는 뭐 반전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끈기라는 건
오래 옆에서 지켜보거나 함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잖아요. 5번분을 안 지 얼마 안 됐거나 처음 본 사람들은 선입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좀 기를 누른다든지 기선제압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외적으로 판단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솔직한 성향들에서 이 사람 좀 입만 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만 앞선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진짜 말한 대로 하거나 끝까지 해낸다든지, 이 사람은 뭔가 금방 그만둘 것 같았는데 오래 일하고 있다거나 잘 버틴다든지, 말한 거를 끝까지 이뤄냈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새삼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혹시나 5번분이 그런 부분이 없다 느끼신다면 본인이 그런 기질을 가졌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끈기를 좀 더 발휘해 보세요. 5번분은 본인이 재밌고 끌려야 그게 더 잘 발휘가 되는데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좋아하는 걸 꼭 찾아야 하는 성향이랄까요? 5번분의 열정과 끈기를 허튼 데 쓰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행동이나 일 처리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멀티태스킹 능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서도 계획을 본인이 세운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일에서 특히 이 매력이 좀 특출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5번분은 경쟁에서 이길 줄도 알고 승부욕도 있고 할 땐 하는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타인들로 하여금 반전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 5번분에게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볼 건데요. 이거는 동성, 이성, 인간적 호감, 연애적 호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보았습니다. 뭔가 이성 중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당장 급하게 뭔가 진행되거나 조급한 마음은 아니라서 5번분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5번분보다 연상으로 보여지고요. 직장이라면 실제로 직급도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급하지 않고 뭔가 5번분이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사적으로도 지켜보고 그 환경에서도 5번분을 내심 인정하고 또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성적인 호감도 생길 수 있긴 한데 상대방의 마음은 표현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고민과 기다림이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무난하고 공적인 관계를 함부로 건들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냥 나만 입 다물면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상황이나 환경에 좀 제약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상대가 또 현명하기도 하고 조급하지 않은 성격을 가져서 마음 표현은 하더라도 늦게 하거나 일단 우선 지금은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성 중에서는 물론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5번분에게 어떤 호의를 가진 사람은 이미 많이 있겠지만 이 카드로는 조금 더 두드러진 사람이 나와요. 근데 뭔가 이런 호의적인 마음보다는 이제 5번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부딪히거나 돈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실제로 뭔가 다퉜거나 갈등 상황에 있다든지 불편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갑질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호감이라기보다는 신경 쓰이고 근데 그런 신경 쓰이는 게 관심도 자체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관심이 아닐 뿐인 거죠. 다만 이 사람은 본인이 잃을 것들이 좀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조심하려고 하고요. 혹여나 이걸 듣고 5번분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자중하고 조용히 지낸다면 큰 문제는 다행히 없습니다. 상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이고요. 만약 이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거나 부탁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날카롭지 않게 부드러운 어투와 부탁하는 말투를 잘 써가면서 다가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분의 매력을 좀 더 상승시키는 팁을 드려볼 건데요. 가장 크게 나타난 키워드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라고 해요. 이 말을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5번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1순위,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5번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는 사람들이 5번분을 찾고 교류하고 이렇게 바쁘게 좀 지내면서 그 정신없는 나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잊고 지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 살아가고 남들을 위해 뭔가 선택하고 조정하고 솔직한 반면 대화의 끝에는 타인들과의 타협과 평화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5번 분이 양보를 하고 져준다든지 나의 욕구를 좀 억압하는 경우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에게 좀 많이 맞춰준다는 거죠. 물론 기존의 5번 분도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항상 억압하다 보면 5번 분 특유의 어떤 솔직하고 직설적인 점, 자유로운 매력들이 같이 좀 억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본인이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마음껏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절충하고 욕심을 버리고 뭐 편안함만 추구하기보다는 5번 분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의 불씨를 더 키우는 편이 뭔가 에너지도 충분히 발산이 되면서 삶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지금 자잘하게 내가 이것저것 하거나 챙기고 있는 것들, 사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뭐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어쩌다 보니 떠맡거나 뭐 갖고 있는 물건 같은 것들 모두 분리수거하고 버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가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굳이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랜 응어리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번 뭐 반복적으로 좀 아니다 생각한 사람들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셔도 됩니다. 이별도 때론 필요하고 포기도 필요해요. 그리고 정작 그런 떠나 보냄을 통해서 5번 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남고 실제로 그 중요한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분의 가치와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옆에 두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5번 분의 매력을 스스로 알아주시고요. 이번 연말 연초 시즌도 평안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